네, 한국전력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국내 유틸리티주로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정말 조용히 올라왔어요. 네,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특히 한국전력의 수급도 진짜 좋아요. 한국전력이 이렇게까지 수급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추세와 수급 그리고 실적 모멘텀까지 거의 뭐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상향을 보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 주가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한국전력은 리포트 내용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건데 제목은 이제 부담 없는 선택지다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면 1분기 매출 24.4조 원, 전년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한국전력의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좀 진행이 되니까 한국전력 보유하신 분들은 실적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전 리포트니까 지금은 컨센서스가 조금 바뀌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은 괜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 전망이 괜찮은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이뤄진 전기요금 인상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전력은 전기를 팝니다. 그죠? 근데 전기를 안 쓰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전기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고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상품을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판매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은 비슷해요. 사람이 쓰는 전기는 비슷합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좀 더 많이 쓰겠죠. 하지만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아요. 어쨌든 고만고만하게 전기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연료비와 구입 전력비는 감소를 하잖아요. 원달러 환율 약세 영향 유연탄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석탄 발전 비중 하락, LNG 투입 단가 약세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따가 원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볼게요. 유가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입해서 이제 판매라는 구조기 때문에 수입 단가를 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 원화가 강할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유가는 낮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최근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전력의 이제 실적 기대감이 그만큼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원전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이슈들도 중요한데, 이게 체코 원전이 확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체코 정부는 법원 제동에도 원전 계약을 승인을 했죠. 네, 그래서 단 하루도 지연 없다라면서 팽팽하게 법원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코 원전 이슈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가처분이 취소되면 즉시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는 예정대로 마무리. 단가는 예정했던 기당 2천억 코로나 추정인데 총 26조 원. 네,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확실하게 승인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 체코 원전 관련된 이슈는 다뤄드렸지만 요거는 딴지 걸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계약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모멘텀 가진 종목군들이 이후에 급락 이후에 급락폭을 거의 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국전력도 이제 원전주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수주가 중요한데,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대형 원전, 그 다음에 원전주를 말씀드릴 때 항상 언급드렸던 뭐 SMR인 소형 원전 이런 것들 구분 없이 한국전력도 이제 한수원의 그 수주 컨센서스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전은 이제 에너지를 수입해서 파는 업체예요. 근데 이제 에너지가 한국에서는 많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죠? 근데 수입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중요해요. 원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원자재 비율이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그 원가 비율이죠. 원가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폭등을 했다가, 이게 이제 무역협상 불확실성이죠. 했다가 요즘에 무역협상이 좀 물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 약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달러에 대한 그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안전한 자산이 맞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중국에서도 달러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대체품 혹은 이제 중앙 집권적 통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비트코인 같은 상품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화를 강세로 이끌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1487원에서 1379원까지 거의 100원 가까이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살짝 반등인데, 이 전고점까지 가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원화는 완만하게 안정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한 1300원 단에서 좀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에너지를 수입하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또 뭐가 있어요? 항공주죠. 그래서 원화 강세 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또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그런 움직임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 수입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원재료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죠. 유가입니다. 유가. 국제 유가. 에너지를 결국 수입하는 게 안전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특히 유가가 중요한데 국제 유가가 70달러 선에서 이제 60달러 선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하는 흐름이나 글로벌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살짝 반등하다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 유가도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도 강세로 가고 국제 유가도 하락 기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수입 많이 하는 한국전력에는 당연히 긍정적이다. 근데 심지어 작년 말에 요금 인상이 한 단계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을 더더욱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국전력의 주가는 상당한 우상향인데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입니다. 한국전력을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긍정적인 요인 플러스 뭐죠? 원전이죠. 원전 모멘텀까지 같이 왔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거의 방어주 성격이 아닌 종목처럼 성장주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대선 기간 그리고 대선 직후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정치권에서 최대한 압박하려고 해요. 이제 취임했는데 공공요금 인상한다고 하면 바로 욕먹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도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추가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다 그건 아니에요. 원재료 부담이 많이 적어졌고 이미 가격 인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추가적인 가격 인상 모멘텀은 일단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흐름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되고,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슈는 다 긍정적인 점이고 좀 부정적인 점을 찾자면 말씀드린 대로 대선, 그 이후에 공공요금 동결, 그 정도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줄어들 수는, 상승 각도가 약간 완만해질 수는 있지만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나가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1분기 실적 다음 주에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가와 이제 전기요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부분, 그리고 원전 모멘텀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이라는 부분. 다만 추가 상승이 지금처럼 가파르지는 않고 조금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거기까지 보시면 또 한국전력에 대한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